어우, 야, 냄새가 이게 뭐냐? 집구석에서 아주 똥 냄새가 진동을 하네. 며느리의 머리에 펄펄 끓는 소고기 묵국을 들이부으며 시어머니는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친정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맨손으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는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발로 걷어차며 비웃었죠. 어디서 감히 식모 주제에 돈을 달래? 빈몸으로 들어왔으면 밥값이나 할 것이지. 영하 15도의 한겨울, 며느리는 남편과 상간녀가 뒹구는 안방에서 질질 끌려 나와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며느리가 향한 곳은 죽음의 섬이라 불리는 무영도. 모두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설마 수진이니? 네가 어떻게 저 자리에? 전 세계 BVIP들만 모인다는 초호화 파티장에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4조 원의 자산가 황금 염전의 여왕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과 뼈를 갈아버리는 처절한 복수극. 과연 그녀는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매운맛 참교육을 선사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린 겨울바람이 찢어진 창호지 틈새를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지는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널찍한 부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냉골 바닥에는 절인 배추 5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수진의 손등은 이미 벌겋게 트다 못해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어요. 고무장갑도 끼지 못한 채 맨손으로 얼음장 같은 소금물을 만져야 했으니까요. 수지는 행여나 붉은 핏물이 하얀 배추 속에 묻을까봐 떨리는 손으로 청테이프를 뜯어 손가락 마디마디를 칭칭 감았답니다. 어우, 야, 이게 다 무슨 썩은 내냐? 집구석에서 아주 똥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김 여사가 코를 쥐어짜며 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화려한 밍크 조끼를 걸치고 손에는 갓 구운 군고구마를 들고 있었죠. 수진이 덜덜 떨며 고개를 들자 김 여사는 수진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눈을 그렇게 뜨니? 냄새 좀 안 나게 하라고 내가 입이 닳도록 말했어. 안 했어? 어휴, 천한 것들은 꼭 이렇게 티를 내요. 김 여사는 들고 있던 군고구마 껍질을 수진의 머리 위로 툭툭 털어버렸습니다. 수진의 정수리 위로 뜨거운 재가 후두두 떨어졌지만 수진은 감히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문 닫고 빨리 끝낼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수진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다시 배추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지는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은 손맛 덕분에 요리 솜씨가 아주 좋았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그마저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야, 이 국물 맛이 이게 뭐냐? 아주 소태네, 소태야. 너 나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으라고 고사 지내니? 김 여사는 저녁상에 올라온 펄펄 끓는 소고기 묵국을 싱크대에 확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수진의 발등에 닿았지만 수진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당장 친정집 경매를 막는 게 더 급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끓일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친정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수지는 김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시집올 때 해왔던 그 많던 혼수 자금이며 예단비도 다 시댁빚 갚는 데 썼는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시댁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이거 안 나? 어디서 감히 식모 주제의 주인 행세를 하려 들어? 너 우리 집에 기어들어올 때 빈몸으로 온 거 잊었니? 그깟 빚 갚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어딜 감히 또 돈을 달래. 아주 도둑년 신보가 따로 없네. 김 여사는 수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가더니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수진은 짐승처럼 웅크린 채 그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수진은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남편 민석을 위한 보양식인 흑염소탕을 끓였습니다. 남편이라도 내 편이 되어준다면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말이죠.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연 순간 수진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앙, 너무 좋아. 오빠 최고야. 우리 진아 피부가 어쩜 이렇게 백옥 같냐? 쉰내 나는 그 여자랑은 살결부터가 다르네, 달라. 안방 침대 위 수진이 해온 비단 이불 위에서 남편 민석과 그의 비서 진아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낯뜨거운 짓을 벌이고 있었죠. 수진의 손에서 뚝 하고 쟁반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흑염소탕이 바닥에 쏟아지며 희뿌연 김이 피어올랐어요. 어머, 깜짝이야. 아줌마, 노쿠도 몰라요? 남의 방에 불쑥 들어오는 건 무슨 매너래? 지나는 수진을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이불로 몸을 가리는 신용만 하며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민석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젠장, 분위기 다 잡쳤네. 야, 넌 눈치가 밥 말아 먹었냐? 인기척이라도 좀 하라고 했지. 수진은 배신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당신들, 지금 내 이불 위에서 뭐 하는 거야? 여보, 당신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수진의 절규에 지나는 코웃음을 치며 침대 머리맡에 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의 얼굴을 향해 획 집어던졌죠.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칙칙한 아줌마 얼굴 보기 싫었는데. 자, 여기 도장이나 쾅 찍고 나가요. 위자료 달라는 헛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는 이미 민석의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민석이 침대에서 내려와 수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해? 빨리 안 찍고. 너 같은 식충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서 못 해먹겠어. 밥맛 떨어지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민석은 수진을 거실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김 여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유,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 진작 내보냈어야지. 애미야, 너 입고 있는 그 패딩, 그거 내 카드로 긁은 거지? 당장 벗고 나가. 남의 돈으로 산 걸 어디 들고 나가려고. 김 여사는 억지로 수진의 패딩 점퍼를 벗겨냈습니다. 수진이 안 뺏기려고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수진은 얇은 실내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갑과 핸드폰마저 김 여사에게 빼앗긴 채였죠. 어머니,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추위에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얼어 죽어요.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닫힌 철대문을 맨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피 멍든 손등이 터져 붉은 선혈이 대문 위에 흘러내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너머로는 아이고 이제야 집구석에 사람 사는 것 같네 하며 웃어대는 세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수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있던 수진에게 새벽에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낡은 담요 한 장을 던져주지 않았다면 수지는 아마 그날 밤 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러다 죽어요. 쯧쯧.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 꼴이 됐어. 아저씨의 한마디에 수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저 인간들에게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지 않고서는 눈을 감을 수 없었죠. 그래, 죽더라도 복수는 하고 죽자. 내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니들 뼈를 갈아서라도 갚아줄게.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언 얼굴을 씻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남편 민석이 평소 입버릇처럼 말했던 곳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같이 쓸모없는 년은 저기 서해 끝 무영도나 가서 확 뒤져버려야 해. 무영도.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죽음의 섬. 수지는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무영도행 배표를 끊었습니다. 출항하는 배의 가판이 칼날 같은 바닷바람이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수지는 난간을 꽉 잡고 멀어지는 육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박민석, 김복자, 최진아. 내 이름 똑똑히 기억해둬.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들 뼈까지 씹어먹어줄 테니까.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바닷바람에 식어갔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무영도의 선착장에 내린 수진.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해안 도로를 따라 수진은 홀린 듯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 멀리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보였습니다. 성난 파도가 하얀 거품을 물고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왔죠. 수지는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시커먼 바다가 입을 벌리고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다 끝이야. 수진이 허공을 향해 한 발을 내디디려던 찰나였습니다. 으억 살려. 수진이 허공을 향해 내딛던 발을 멈칫한 건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온 희미한 신음 때문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험한 갯바위 틈새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노인이 끼어 있었어요. 밀물이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고 있어 조금만 지체하면 노인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될 판이었죠. 수지는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었습니다. 죽으러 온 주제에 남을 살려야겠다는 본능이 꿈틀거렸던 거죠. 수지는 찢어진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날카로운 갯바위를 미끄러지듯 기어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이 굴껍데기에 긁혀 피범벅이 되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답니다. 수지는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정신을 잃어가는 노인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온 힘을 다해 바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수지는 축 늘어진 노인을 들쳐업고 해안가 근처 낡은 판잣집으로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젖은 윗옷을 벗어 노인을 감싸주었죠. 저체온증으로 굳어가는 노인의 팔다리를 밤새 주무르며 수지는 자신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을 살리려고 애쓰는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노인이 거친 기침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반가워 다가갔지만 노인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에이, 퇴! 재수없게 시리. 어떤 놈이 내 낮잠을 방해하는 거야. 노인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수진에게 재를 뿌려댔습니다. 영락없는 괴팍한 늙은이였죠. 장 회장은 수진의 퉁퉁 부은 얼굴을 훑어보더니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살려달랬냐?
죽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 괜히 오지랖 부려서 사람을 살려놓고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물이 차오르길래 그만. 깔 데도 없는 눈치인데 밥값은 해야 재워준다. 따라와. 장 회장이 데려간 곳은 집 뒤편에 펼쳐진 관리가 안 되어 이끼가 낀 광활한 염전이었습니다. 장 회장은 칫솔 하나를 수진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저기 바닥 타일에 낀 이끼, 저걸로 다 닦아놔. 티끌 하나라도 남기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수진은 군말 없이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으니까요. 수진은 10년간 시댁에서 갈고 닦은 청소 실력으로 무릎이까지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수진은 텃밭에 시든 배추와 묵은 된장으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염전 구석에 소금 한 줌을 넣자 마법 같은 향이 피어올랐죠. 숟가락을 든 장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이거 맛이 제법인데? 조미료도 없이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내? 장 회장은 짐짓 태어난 척했지만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답니다. 한편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는 민석과 지나는 수진을 내쫓은 기념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자, 다들 마셔. 오늘 골치 아픈 식모 아줌마도 내보냈겠다. 내가 쏜다. 민석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자 지나는 친구들에게 명품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명품 감정사 친구가 가방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아야, 이거 어급 짝퉁이잖아. 로고 위치도 삐뚤어졌고 파티장 분위기가 싸해졌고 자존심이 상한 진아는 화제를 돌리려 웨이터를 불러 양주를 주문하며 민석의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오빠, 이 카드 왜 안 돼? 어머니가 카드값 막느라 정지시켰나 보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진아는 가방을 집어 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수진을 내쫓으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들의 몰락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무영도의 밤. 수진은 장 회장이 갈증으로 끙끙 앓는 소리를 듣고 낮에 받은 당뇨 증상을 떠올려 약초 물을 다려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이거 좀 드세요. 장 회장은 약초 물을 마시고는 번뜩이는 눈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단순히 갈 곳 없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손마시며 눈썰미며 보통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것이죠. 다음 날 새벽 수진은 장 회장이 창고 뒤편에서 최신형 위성 전화기로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 물건은 준비됐어. 순도는 99.9%야. 놈들이 냄새 맡기 전에 처리해야지. 수진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단순한 염전 노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침이 밝자 장 회장은 수진 앞에 10개의 물잔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네가 요리를 좀 한다니까 혀 좀 보자. 이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맛이 나는 물을 찾아봐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맛보며 하나씩 뱉어냈습니다. 수진의 예민한 혀는 미세한 미네랄 성분과 불순물까지 감지해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9번째 잔을 입에 댄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물들은 쇠맛이나 흙맛이 섞여 있는데 이 물만 혀끝에서 단맛이 돌아요. 순간 장 회장의 지팡이가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귀신 같은 년. 내 혀보다 더 정확하잖아. 장 회장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따라와라. 보여줄 게 있다. 장 회장이 향한 곳은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던 의문의 창고였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순간 수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수십 개의 대형 유리 수조가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천장에 뚫린 작은 창으로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명했던 액체가 햇빛을 머금고 붉은빛이 감도는 황금색으로 변하며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는 것이었죠. 마치 액체로 된 보석이 일렁이는 듯한 환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소금 맞나요? 수진이 홀린 듯 수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장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소금이지. 하지만 네가 아는 그런 싸구려 소금이 아니다. 이건 메디컬 솔트, 생명을 살리는 소금이다. 수지는 호기심의 손가락으로 황금빛 액체를 살짝 찍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강렬한 짠맛 뒤에 놀랍도록 깊은 감칠맛과 달콤함이 폭발하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전 갯벌에서 긁혔던 손가락 상처에 소금물이 닿자 따끔거림 대신 시원한 느낌이 들더니 붉게 골마가던 상처 부위가 눈에 띄게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상처가 아물고 있어요. 수진이 경악하자 장 회장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랍지? 이 안에는 일반 소금에는 없는 특수 희귀 미네랄이 수천 배 농축되어 있어 죽은 세포를 되살리고 면역력을 극대화하지. 내가 당뇨로 발가락을 자를 뻔했을 때 이 소금이 날 살렸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섬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헬기 2대가 염전 앞 공터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과 외국인들이 우르르 내렸죠. 그들의 손에는 글로벌 제약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칠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빚쟁이들이 찾아온 줄 알고 삽자루를 들고 장 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한 발짝만 더 오면 가만 안 두겠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수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 회장 앞에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를 만나주십시오. 본사에서 백지수표를 보내왔습니다. 올해 생산된 물량 전량을 저희에게 넘겨주십시오. 외국인 바이어가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빳빳한 달러 뭉치와 함께 금액란이 비어있는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꼬장꼬장한 노인이 사실은 전 세계 바이오 업계가 굽신거리는 소금의 제왕이었던 겁니다. 썩 꺼져. 내 소금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들한테는 한 톨도 안 판다. 장 회장은 지팡이로 돈 가방을 내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바이어들은 사정사정했지만 장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결국 쫓겨나고 말았죠. 헬기가 떠난 뒤 장 회장은 멍하니 서 있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봤냐? 저놈들은 이 소금을 비싼 약으로 만들어 부자들한테만 팔아먹을 놈들이야. 난 그런 꼴 못 본다.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더군. 이 기술과 염전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내년 혈안 끈기를 보니 딱이다 싶었다. 네, 저한테요? 전 그냥 쫓겨난 식모일 뿐이에요. 이런 엄청난 걸 감당할 수 없어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장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식모, 웃기지 마라. 넌 사람 살리는 밥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마음이면 된다. 내 후계자가 되라. 싫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고. 그 시각 서울 민석의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아가 민석 몰래 회사법인 인감을 도용해 거액의 사채를 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사무실에는 험악한 문신을 한 덩치들이 들이닥쳐 집기를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박민석 사장 나오라 그래. 돈 안 갚으면 콩팥이라도 떼어가겠어. 민석은 책상 밑에 숨어 벌벌 떨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최진아, 너 어디야?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멘트만 들려올 뿐이었죠. 진아는 이미 명품 가방 몇 개만 챙겨 공항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진이 꼼꼼하게 관리하던 회계장부, 알뜰하게 챙겨주던 도시락, 따뜻했던 집,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무영도. 수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장 회장의 간절한 눈빛과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난 평생 패배자야. 이것만이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작업복 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장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할게요. 아니, 해낼게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 소금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수진의 눈빛은 더 이상 죽으려던 여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아니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날부터 혹독한 후계자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밤낮 없이 염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를 0.1% 단위로 맞추는 훈련, 결정이 맺히는 최적의 시간과 온도를 계산하는 법,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읽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수진은 기존의 방식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접목했습니다. 요리할 때 재료의 궁합을 맞추듯 염전에 들어오는 해수의 유입 경로를 바꿔 미네랄 함량을 높이는 새로운 수로를 팠고 결정화 과정에서 불순물을 거르는 필터를 3중으로 개조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 효율은 3배로 늘었고 소금의 순도는 99.99%에 달하게 되었죠. 장 회장은 수진이 만든 첫 번째 완성품을 맛보고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수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됐다.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청출어람이라더니 네가 나보다 낫구나. 수진은 햇빛 아래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자신의 소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함이 응축된 복수의 결정체이자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 자신을 짓밟았던 이들에게 진짜 매운맛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수진은 장 회장이 건네준 전 세계 BVIP 연락처가 담긴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 뜬 첫 번째 연락처는 다름 아닌 유럽 왕실의 수석 셰프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수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거칠어졌던 손은 여전했지만 그 손끝에서 탄생한 골드솔트는 전 세계 상류층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낡은 작업복을 벗어던지고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과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무영도의 갯바람에 그을린 피부는 오히려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으로 빛났고 눈빛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죠. CEO 이수진. 이번 파리 패션위크 런웨이
우리 골드솔트가 메인 스폰서로 확정되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수진은 유창한 영어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진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먹는 보석이자 피부를 되살리는 기적의 미네랄이라는 컨셉으로 명품 시장을 공략한 것이었죠. 할리우드 톱배우가 자신의 SNS에 골드솔트팩을 하는 사진을 올리자마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주문이 폭주했고 백지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영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초강력 태풍 매미급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가 떨어진 겁니다. 장 회장은 지병 악화로 서울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인부들은 겁을 먹고 육지로 도망치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면 둑이 다 터집니다. 저희도 살아야죠. 피해야 합니다. 작업반장의 외침에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수확을 앞둔 결정들이 1년 농사예요. 이거 다 쓸려나가면 우리 신용도 끝입니다. 수지는 폭우가 쏟아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굴삭기에 올라타 무너져가는 둑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비바람에 몸이 날아갈 듯 했지만 수지는 이를 악물고 흙포대를 나르고 수로를 정비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러시는데 우리가 도망가면 쓰나? 야, 다들 연장 챙겨. 수진의 처절한 사투를 본 인부들도 하나둘 마음을 돌려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직원들은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거센 파도와 싸워가며 염전을 지켜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염전은 무사했고 빗물에 씻겨 더욱 투명해진 소금 결정들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지는 직원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얻게 되었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서울역 지하도 노숙자들 틈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 국물을 마시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떡진 머리, 꼬질꼬질한 추리닝 차림의 그는 다름 아닌 박민석이었습니다. 회사는 부도나고 사채업자들에게 집과 차를 모두 뺏긴 채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것이었죠. 어우, 춥다. 밥이라도 좀 제대로 먹었으면. 민석은 덜덜 떨며 역산의 대형 TV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뉴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화제의 인물 기적의 소금으로 4조 원의 신화를 쓴 여성 CEO 이수진 대표를 만나봅니다. 푸. 민석은 마시던 국물을 뿜었습니다. 화면 속 수지는 자신이 알던 촌스러운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글로벌 기업 회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야말로 여왕의 자태였죠. 수진이? 저게 수진이라고? 말도 안 돼. 민석은 자신의 눈을 비비고 또 비벼봤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전처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민석은 배가 아파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으악, 저게 내 돈인데 내가 저 여자를 왜 버렸지? 내가 미쳤지. 소식을 들은 김 여사와 진아도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김 여사는 다리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와서는 민석의 등짝을 때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등신아, 내가 쟤 내보내지 말자고 했잖아. 전현이 우리 집 돈 훔쳐가서 성공한 게 틀림없어. 당장 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해. 진아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웃기지 마. 식모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저거 분명히 뒤에 스폰서가 있는 거야. 내가 전현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줄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영도로 갈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진아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 룸살롱 마담 시절 알게 된 악질 기업 사냥꾼 최 대표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최 대표는 수진의 경쟁사로부터 사주를 받아 수진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였죠. 최 대표님, 골드 솔트 이수진 알죠? 걔 약점 제가 다 쥐고 있어요. 돈만 주시면 확실하게 보내버릴 수 있다고요. 진아의 제안에 최 대표는 흔쾌히 수락하며 거액의 공작금과 변호사팀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민석 일당은 다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렌터카를 빌리고 명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수진을 무너뜨릴 작전을 짰습니다. 자, 계획은 간단해. 수진이가 치매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소문내는 거야. 그리고 민석 씨, 당신은 수진이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당했다고 인터뷰해. 증거는 내가 만들면 돼. 진아는 딥페이크 기술자를 고용해 수진의 얼굴을 합성한 조작된 불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습했죠. 민석은 거울을 보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비운의 남편 연기를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수진아, 기다려라. 네가 가진 그 돈 다시 다 내 거로 만들어줄 테니까. 수진의 집무실. 창밖으로 폭풍우가 몰려오는 바다를 바라보던 수진에게 비서실장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전 남편분 일행이 기업 사냥꾼과 접촉했고 내일 무형도행 배표를 끊었다고 합니다. 저희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수진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서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올 테면 오라지. 쥐새끼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수진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보안팀 전원 비상대기 시키세요. 그리고 로펌 자문단 소집하고 염전 내 모든 CCTV 녹화 상태 점검하세요. 놈들이 하는 짓 하나하나 숨소리까지 다 기록해야 하니까. 수진은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자신이 쫓겨나던 날의 CCTV 영상 원본과 김 여사의 불법 대출 장부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박민석, 김복자, 최진아. 이번엔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초대해 줄게. 기대해도 좋아.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무영도로 향하는 검은 바다 위 탐욕의 눈먼 자들을 태운 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영도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폭죽과 함께 골드솔트 글로벌 비전 선포식의 막이 올랐습니다. 수지는 염전 한가운데 마련된 특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순백의 드레스는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소금의 여신과도 같은 자태를 뽐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BVIP들과 취재진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죠. 여러분, 이 소금은 단순한 결정체가 아닙니다. 제 눈물과 땀 그리고 간절함이 빚어낸 생명의 보석입니다. 수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경매 행사에서는 1kg짜리 황금 소금 한 병이 무려 1억 원에 낙찰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수진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고 그 모습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지할 새도 없이 험상궂은 용역 깡패들이 행사장의 화려한 얼음 조각상을 때려 부수며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며 등장한 불청객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페류나. 저 도둑년.
휠체어를 탄 김 여사가 마이크 소리를 뚫고 악을 쓰며 수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민석은 확성기를 들고 단상 아래까지 뛰어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치매 걸린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고 조강지처인 저를 버리고 딴 놈이랑 바람난 여자라고요. 진아는 준비해온 전단을 허공에 뿌려댔습니다. 거기에는 수진의 얼굴이 교묘하게 합성된 나체 사진과 꽃뱀 이수진의 실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죠. 순식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놀란 귀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수진의 당황한 표정과 난동을 부리는 민석 일당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이게 무슨... 경호원, 당장 저 사람들 끌어내. 수진이 소리쳤지만 김 여사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는 할리우드 액션을 선보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인다. 사람 살려. 내 아들이랑 나를 길바닥에 내쫓고지 혼자 호의호식하는 천벌받을 년. 생중계 채팅창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소름 돋네. 저게 진짜면 마녀 아냐? 역시 부자들은 뒤가 구리다니까. 불매운동가자 등 악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경쟁사에서 심어둔 기자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수진 대표, 폐륜 의혹 점입 가경, 골드 솔트 신화의 추악한 이면 등의 기사를 실시간으로 송고했습니다. 수진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무대 뒤 대기실로 피신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 순간이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대표님, 주가가 30% 폭락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 항해 전화가 빗발쳐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수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석 일당이 염전 입구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레카 유튜버들을 불러 모아 인터뷰를 하며 잊지도 않은 수진의 악행을 사실인 양 떠벌리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민석 일당의 만행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염전의 전력을 차단해버렸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놈들이 던지는 돌멩이가 소금 창고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탕, 탕 하고 울려 퍼져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수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서 빌어. 지분 50%만 넘기면 조용히 물러나 줄 테니까. 민석의 확성기 소리가 섬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보낸 것이었죠. 여보, 많이 놀랐지?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 돈 많잖아. 밥만 떼주면 내가 저 노인네들 다 데리고 사라져 줄게. 안 그러면 장 회장 그 영감 오늘 밤 산소호흡기 떼버릴 수도 있어. 수지는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살이만이 남았습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 장 회장까지 건드리겠다는 협박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지? 수지는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불꽃을 응시하며 비서에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병원에 있는 장 회장님 주치 연결해. 내일 아침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장님 모시고 와야겠어. 네.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위중하셔서 이동은 위험합니다. 알아.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회장님 명예까지 놈들에게 짓밟혀. 앰뷸런스 준비하고 의료진 대동해서 극비리에 모셔와.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 민석 일당이 있는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긴급 기자회견 연다고 공지해. 전 세계 동시 생중계로. 내가 직접 저 쓰레기들을 치워버릴 테니까. 수지는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 USB에는 놈들을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낼 수진이 그동안 피를 토하며 모아온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무영도의 밤, 수진은 밤새도록 기자회견 원고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영도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새 민석 일당이 퍼뜨린 가짜 뉴스는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진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회사 앞에는 성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몰려와 폐륜 기업 불매하라, 이수진을 구속하라 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계란과 오물이 회사 간판을 더럽혔습니다. 민석 일당은 염전 입구를 점거하고 아예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통곡하는 연기를 펼쳤고 그 주위로 수십 명의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시어머니의 억울한 사연 더 들어봅니다. 라며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진아는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앉아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제가 그 피해자예요. 수진 씨랑 저랑 사실 절친이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을 꼬셔서 가정을 파탄내고 제 아이디어까지 훔쳐서 사업을 한 거예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짓말이었지만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대중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염전 사무실에 갇혀 창밖의 그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조차 수진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일부는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연구소장마저 경쟁사의 회유에 넘어가 핵심 기술이 담긴 하드 디스크를 빼돌리려다 보안팀에 발각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대표님, 지금 여론이 최악입니다. 일단 사과문이라도 발표하고 합의를 보시는 게. 홍보팀장의 말에 수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사과?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 저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내가 무릎 꿇는 거 절대 안 돼.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CCTV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석 일당은 염전 직원들을 협박해 창고 열쇠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배신자 연구소장은 해고하지 말고 데려와. 써먹을 때가 있어. 수지는 붙잡힌 연구소장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겁에 질린 연구소장에게 수지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서 놈들에게 전해. 내가 비자금을 염전 제3창고 지하에 숨겨뒀다고. 현금으로 50억이 있다고 해. 연구소장은 살기 위해 수진이 시키는 대로 민석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돈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힌 민석 일당은 그날 밤 쇠지렛대와 망치를 들고 제3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잠겨있는 창고 문을 부수고 바닥을 파헤치며 광기 어린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어딨어? 돈 어딨냐고. 이 식모년이 어디다 숨겨둔 거야. 민석이 곡괭이로 바닥을 내려찍고 김 여사가 흙을 파내며 욕설을 퍼붓는 그 모든 장면은 창고 구석구석에 숨겨진 적외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기물파손, 주거침입. 그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한편 장 회장의 이송작전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이 보낸 사설 앰뷸런스가 병원을 빠져나와 헬기장으로 향했고 의료진이 24시간 밀착 케어하며 무영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장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고 수진과의 화상통화에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라. 내가 증언하마. 저놈들 가만 안 둬.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수진은 전 세계 언론사에 긴급 공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골드솔트 이수진 대표의 대국민 사과 및 중대 발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사과라는 말에 민석 일당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맞지? 역시 버티면 이긴다니까. 내일이면 저 회사 반은 우리 거야.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내일 갈 때 제일 비싼 옷 입고 가서 기죽지 마라. 그들은 내일이 자신들의 제삿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새벽, 수진은 텅 빈 염전 한가운데 섰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새벽 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수진은 10년 전 맨발로 쫓겨나던 그날 밤의 추위와 공포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딸내미가 오늘 저 악마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슴에는 진실을 상징하는 하얀 손수건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이야. 수진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곧 닥쳐올 피의 숙청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무영도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외신 기자들, 유튜버들, 그리고 호기심에 몰려든 구경꾼들까지 수천 명의 인파가 수진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단상 아래에는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민석 일당이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여유까지 부리면서요. 오전 10시 정각, 검은 정장 차림의 수진이 단호한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앞이 하얗게 번졌지만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드솔트 대표 이수진입니다. 수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깐죽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과부터 해. 무릎 꿇고 빌라고.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도 사과해. 사과해. 를 연호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수진은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를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수진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단상 뒤에 설치된 초대형 LED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화면에 10년 전 수진이 시댁 현관에서 쫓겨나던 날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고화질로 복원된 영상 속에는 김 여사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하는 모습, 민석과 진아가 속옷 차림으로 낄낄대며 이혼 서류를 던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피 흘리는 수진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에서 장내에는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맙소사, 저게 사람이야? 저 할머니가 휠체어 탄 그 사람 맞아? 완전 악마네. 김 여사는 당황하여 얼굴을 가렸고 민석은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어젯밤 민석 일당이 염전 창고를 부수고 들어와 바닥을 파헤치는 적외선 영상이 나왔습니다. 돈 어딨어? 2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치는 민석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수진이 확보한 김 여사의 불법 도박 장부와 진아의 횡령 내역, 그리고 기업 사냥꾼과 결탁해 수진을 음해하려던 통화 녹취록까지 연달아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저들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수진의 일갈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은 악마를 보았다. 저것들 당장 구속시켜라는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었고 현장의 유튜버들도 태세를 전환해 민석 일당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해명해봐. 궁지에 몰린 민석 일당은 도망치려 했지만 성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를 페르나라고 모함했던 그 피해자 장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탄 장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수진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딸과 다름없는 아이다. 저놈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 했다. 장 회장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수갑이 찰컥 하는 소리와 함께 김 여사, 민석, 진아의 손목이 결박되었습니다. 김복자, 박민석, 최진아 씨, 당신들을 특수절도, 주거침입, 명예훼손,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 천벌 받으련. 김 여사는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발악했지만 질질 끌려가는 꼴이 더욱 추할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수진을 향해 기어가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평생 머슴처럼 살게. 수진은 민석의 손을 뾰족한 하이힐 굽으로 쳐내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여보는 저기 잡혀가는 범죄자 최진아 씨잖아. 그리고 머슴? 우리 집게도 너보단 충성스러워. 더러우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수진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고 민석은 개처럼 끌려나가 경찰차에 처박혔습니다. 진아는 군중 속으로 숨어 도망치려다 시민들에게 잡혀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고 엉망진창이 된 채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광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처럼 하얀 소금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아기는 결코 성실한 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 순간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수진, 이수진.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무영도 앞바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장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인생에서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으악,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유치장에 갇힌 지 일주일째 김 여사와 민석, 진아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좁은 유치장 안에서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그들은 화장실 환풍구가 낡아 덜컹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기만 뚫으면 나갈 수 있어. 나가서 그년 금고만 털면 우린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숟가락을 갈아 만든 도구로 밤새 환풍구를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물이 꽉 차 있는 분뇨 수거차 탱크 속에 몸을 숨겨 극적으로 탈옥에 성공했죠. 온몸에 똥독이 올라 피부가 짓무르고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명 수배자가 된 그들은 산속을 헤매며 며칠을 굶주렸습니다. 뱀을 잡아먹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연명하던 그들은 수진의 비밀 창고에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좀비처럼 다시 무영도로 향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을 뚫을 수 없었던 그들은 야음을 틈타 썰물 때 드러난 갯벌을 통해 섬 뒤편으로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저기야, 저기만 건너가면 돼. 저기 가면 황금이 있어. 민석이 갯벌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극심한 허기와 탈수로 인해 그들은 집단 환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하얀 소금밭과 찰랑거리는 바닷물이 그들의 눈에는 번쩍이는 황금상과 보석 가루로 보였던 것입니다. 내 돈이야. 다 내 거야. 저리 비켜. 김 여사가 휠체어도 버리고 갯벌을 기어가며 민석의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진아는 김 여사의 얼굴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죠. 그들은 진흙탕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밀치며 아기 다툼을 벌였습니다. 탐욕에 미쳐 짐승보다 못한 꼴이 된 그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영도 주민들도 들어가지 않는 물살이 새고 깊은 죽음의 갯골이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갯벌은 순식간에 차가운 바닷물로 차올랐습니다. 물이다. 황금물이다. 마셔. 다 마셔버려. 이성을 잃은 민석은 차오르는 바닷물을 황금이라 착각하고 허겁지겁 들이켰습니다. 짠 소금물이 폐부로 들어와 숨이 막혀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와 진아 역시 돈이다. 돈. 을 외치며 바닷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살려. 줘. 꼬르륵. 점점 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그제야 정신이 든 그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거센 파도는 그들의 목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바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탐하던 욕망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성경 속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탐욕의 끝은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염전 순찰대가 갯벌에 퉁퉁 불어 떠밀려온 시신 세 구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눈을 부릅뜬 그들의 모습은 괴기스러웠습니다. 뉴스는 탈옥수들의 비참한 최후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수지는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지만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의 끝이 너무나 허무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곧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만 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얽매여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기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수지는 위자료와 회사 수익의 절반을 털어 솔트 파운데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쫓겨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이었죠. 수진의 선행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타임지 선정 올해의 인물 표지를
장식하며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1년 후 완연한 봄이 찾아온 무영도. 건강을 회복한 장 회장과 함께 염전을 거닐던 수지는 10년 전 자신이 죽으러 왔던 그 절벽 위에 섰습니다. 그때는 잿빛이었던 바다가 지금은 황금빛 노을을 머금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금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민석이 끼워줬던 족쇄 같았던 결혼 반지였습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반지를 바다 멀리 힘껏 던졌습니다. 반지는 허공에서 반짝이다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이별이었습니다. 잘 가라. 내 아픈 시간들아.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 대신 향긋한 소금 꽃내음이 폐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붉게 물든 염전 위로 금빛 가루가 흩날리는 듯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수지는 그 풍경 속에 녹아들어 비로소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이수진으로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내일 수확할 소금이 우릴 기다리잖아요. 수지는 낡은 장화 대신 편안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염전 사이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짠 눈물을 흘렸던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소금이 되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춥고 어두운 곳에서 흘린 눈물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 가슴 벅차지 않으신가요? 수진 씨가 갯벌, 진흙탕 속에서 피워낸 희망의 꽃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짐승이 된 사람들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선 수진 씨의 대조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수진 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필기정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에도 늘 황금빛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